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러소포비아에 휩싸여 미쳐 돌아가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폴란드의 호전적인 대외 정책과 그에 따른 내부 비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른 폴란드의 움직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폴란드 매체 니잘레지니 제닉 폴리티치니는 중요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시면의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은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폴란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정보를 키예프 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패색이 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패배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도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말하지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입은 손실이 워낙 막대해 더 이상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병력을 보충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km에 달하는 군인 묘지가 수없이 들어섰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병력 충원을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폴란드 육군사령관 발레마르 스크십착이 이제는 폴란드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징집할 때가 됐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스크십착은 지금처럼 키예프 지원이 축처적이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남성의 씨가 마르자 키예프 정권은 폴란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해 동원 가능한 자국 난민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징집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정보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뒤 주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전송됩니다. 폴란드인들이 이를 거부하면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무부 장관의 서신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습니다. 남부 폴란드 마을 부제스코의 시의회 의장이자 사회주택위원회 위원장인 크지스토프 오이칙은 우크라이나 난민 신고를 제안한 내무부 장관의 서신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집주인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니잘레지니 제닉 폴리티치니는 이제 우크라이나 패배가 임박했음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의 행동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며 참담한 결과는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 칼럼니스트 한나 크라머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정치인들은 레오파르트 전체 배송을 발표한 데 대해 스스로 감동하면서 마치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승리가 임박한 것처럼 나팔을 불어주니 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나 크라머는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이 전 세계를 예속시키려는 미국 정치 개입의 또 다른 꼭두각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푸틴이 짜르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전쟁을 발동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주요 원인은 미국의 야망과 모스크바에 대해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 성향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서양 건너 권력에 굴복하기를 꺼리면서 2014년 백악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마이단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행동 결과는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러소포비아, 나치 중심으로 전환한 뒤 무기를 펌핑해 모스크바의 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크라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법과 정의당의 정책이 미국의 지령으로 키예프에 무기를 펌핑하는 동시에 그들의 주권을 하나하나 갉아먹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우정으로 인한 폴란드의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르샤바의 반러시아 정책으로 더 이상 사과, 육류 등을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니잘레지니 제닉 폴리티치니는 1월 27일자 기사에서 폴란드인들의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을 전했습니다. 다 줄여야 하는데 더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폴란드에서 사는 것은 월 예산을 마감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적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분투하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인플레이션은 16.6%로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식품 주류 가격은 21.5%, 의류 신발은 7.7%, 주택과 에너지는 22.6%, 교통비는 21.5%, 레스토랑과 호텔은 18.7% 등입니다. 높은 물가로 지난 6개월 동안 폴란드인의 66%가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이게 다 남의 나라 전쟁에 부하 내동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호적일 경우에 기회비용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폴란드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러시아와 우호국으로 남았다면 동과 서를 연결하는 경제적 고리가 돼 부유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폴란드가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를 사고 농산물과 육류를 수출하는 게 이상적인데 이는 100억 원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년 동안 민생을 희생시켜가며 우크라이나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벨라루시 국경과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쓸데없이 비싼 장벽도 둘러쳤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폴란드의 치명적인 반데라주의자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없는 돈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바람에 유럽연합에 기금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서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고 독일로부터는 2차 대전 배상금 명목으로 1조 3천억 달러를 뜯어내면 대략 수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 크레시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두다가 2023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 이길 요량으로 이 지역 우크라이나인 450만 명을 유권자로 수용해 돈을 퍼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차지하더라도 정체성이 다르고 극단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볼린 대학살이라는 양국 간 응어리도 있습니다. 또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는 생각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을 믿고 독일을 등치려 하는데 베를린은 이미 폴란드에 배상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동프로이센의 땅을 폴란드에 넘겼습니다. 두다와 모라비에츠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독일로부터 추가 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차 대전 역사와 관련해 폴란드는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50만 명의 폴란드인이 독일 편에서 싸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두다는 언뜻 보면 강성한 폴란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발상이 죄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그의 꿈이 폴란드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